에덴정교회 정준우 목사입니다. 저는 이제 2010년도에 처음 개척하게 되었거든요. 2010년도에 그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그러니까 고양시하고 파주시하고 양주시 거기가 만난 제일 끝에 부분입니다. 네. 거기서 이제 어떻게 개척했냐면 이런 그 땅을 임대했어요. 그 골짜기에 있는 땅이었는데 그 1,500평 정도 되는 땅이었거든요. 근데 저 땅이 이제 임대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다가 마침 저 땅을 또 중간에 한번 나오게 됐는데 저 땅이 이렇게 임대로 나왔다는 걸 알게 됐어요. 마이크 가까이. 네. 그래서 저 땅을 임대해서 저기다 교회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저 땅을 처음 가서 딱 봤을 때 굉장히 아름답게 보였더라고요. 제가 볼 때 바로 찍은 사진이었거든요. 여러분 어떠세요? 아름답게 보였죠. 이 땅을 바라보고 정말 너무 아름답다. 여기에서 펼쳐질 일들을 이렇게 그려보니까 너무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시작했는데 저희 집사람은 전혀 저하고 다른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미워하셔서 이런 곳에다 보내셨나 그렇게 생각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을, 이상적인 사람을 현실적인 사람이 따라오려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아무튼 여기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작은 숲속의 기도처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거기 마을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이거든요. 한 300m 정도 떨어진 곳인데 그런데 이제 그 안에 작은 골짜기 안에 이렇게 숲 안에 딱 들어있는 공간이라서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것도 그 숲속의 기도차 앞에서 묵상하고 또 찬양하고 또 그럴 때 가장 행복하고 여기서 고기도 구워 먹으면 정말 맛있습니다. 네,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이렇게 이 숲속의 기도차의 모습인데요. 근데 여기서 처음 교회를 시작했고 개척하는 사람들 없이 저희 부부하고 우리 가족만 처음 예배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을 목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교회가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성장하고 자라난다면 한국의 어떤 교회도 살아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 거죠. 그래서 이런 작은 곳에서 시작했고 또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땅이 있고 또 아름다운 자연이 있으니까 이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이제 마을 사람들과 만날까 생각하다가 제일 먼저는 이제 텃밭을 무료로 나눠줬어요. 1,300평이니까. 그랬는데 사람들이 뭐 텃밭 나눠주는 거 그렇게 감동하지는 않더라고요. 조금 공짜니까 와서 하다가 금방 내 평 비추고 도망가고 그래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큰 공간이 필요하겠다 해서 어떻게 공간을 만들어 볼까. 근데 저희가 임대한 땅이기 때문에 건축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기에다가 가장 싼 값에 좀 아름답고 큰 공간을 튼튼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많이 연구를 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지오데식 돔이라고 하는 돔 유형의 그런 건축물이 있다는 것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돔 건축하시는 분도 찾아뵙고 그리고 가서 현장도 찾아보고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외국 자료들 같은데 보면 돔 건축하는 그런 것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참고를 해서 제가 또 저를 돕는 저희 친구들 뭐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이걸 직접 지었습니다. 그래서 파이프를 잘라서 압축기로 눌러서 구멍을 뚫어서 그래갖고 지었는데 이게 얼마 들었느냐? 300만 원 들었어요. 50평짜리. 몇 년도? 네, 2013년도에 12년도에 건축 시작해서 2013년도에 완공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1,300평의 땅이 있고 여기다가 이제 돔이 있으니까 굉장히 아름답죠. 사람들이 가서 저거 뭐야 하고 쳐다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봄에 이런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특색 있게 또 사람들이 와서 힐링도 하고 또 뭐 농사도 짓고 그런 거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은 마을하고 가까우니까 마을에다가 어린이 농구학교를 하겠다. 그래서 했더니 아이들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을을 위한 첫 사역은 청소년 봉사학교였어요.
우리가 뭐 돈도 없고 사람도 없는데 우리가 지역사회에 뭘 할 수 있을까 하다가 이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 아이들을 초청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중학생들이 봉사활동 점수가 필요했거든요. 그때 3년 동안 60시간을 채워야 됐어요. 그리고 그런데 봉사할 곳을 찾기가 어렵고 봉사단장 선생님은 그러니까 굉장히 환영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아이들을 보내달라라고 하니까 봉사담당 선생님은 뭐 애들 보낼 데도 없는데 애들을 보내달라고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밤마다 이제 홍보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중학교 아이들 그때 뭐 프로그램이 2개였는데 한 프로그램에 20명씩 보내달라고 했더니 20명, 20명 바로 쳤어요. 그래서 총 40명을 아이들을 받아서 20명은 이제 벽제천 우리 그 천이 지나가고 있거든요. 그 천 봉사학교 하는 데 쓰고 그 다음에 또 20명은 이제 아이들 독거 어르신들을 섬기는 거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근데 봉사단체 하려면 각 시군의 자원봉사센터가 있거든요. 거기에 봉사단체로 등록을 하면 됩니다. 우리는 7명 명단만 있습니다. 그래서 7명이 청소년 봉사단체로 등록을 하고 그러면 거기서 이제 우리가 한 봉사활동을 봉사 점수로 인정을 합니다. 네, 그래서 1365go.kr라고 하는 봉사 포탈에 이제 모든 사람들의 그 봉사가 등록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어느 교회에서도 이게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봉사단체를 만들어서 이제 등록을 하는 거죠. 간단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벽체천 정화활동, 환경 캠페인, 생태 사진 찍기, 마을 생태 기록, 홀몸 어르신 방문. 홀몸 어르신 방문 같은 경우는 이런 거였어요. 아이들이 봉사활동 가면 시간대로 가거든요. 2시간, 3시간 가서 청소를 한다든지 빈둥빈둥 놀다가 오는데 그거는 아이들한테는 별로 좋지 않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저희는 봉사학교라는 이름으로 아이들을 모았어요. 많을 때 30명 넘게 모였는데 모이면은 이제 제가 이제 30분 정도 봉사 강의를 합니다. 왜 우리가 봉사를 하는지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그다음에 그 아이들을 이제 팀을 3명씩 이렇게 묶는 거예요. 그래갖고 독거 어르신들에게 매달 한 번씩 방문하게 합니다. 가서 그 어르신들하고 같이 프로그램도 같이 하고 설날 때는 설날 때는 추석 때는 송편도 만들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하는데요. 그렇게 그 아이들이 어르신들하고 한 2시간 정도 같이 놀다가 오게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도 편해요. 아이들도 자기에게 이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사회적인 그러니까 그냥 나만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들의 마음도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봉사학교에 했던 친구 중에서 간호학과를 수시로 들어간 애가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6년 동안 계속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 대학교 들어갈 때 그 면접을 보잖아요. 면접이나 이런 거 소개했었을 때 자기의 그 6년간의 그 홀몸 어르신들 방문했던 그 내용을 쓴 거예요. 그랬더니 그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봉사활동한 게 아니라 6년 동안 꾸준히 했고 그 속에서 이제 관계 속에서 자기의 마음이 성장했던 얘기를 하니까 간호사로서는 그만큼 좋은 그런 자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수시에 붙었다고 나중에 감사하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렇처럼 이렇게 봉사활동을 통해서 청소년들도 마을의 청소년들도 성장시키고 또 마을 학교에는 봉사 좋은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그러니까 학교도 좋고 아이들도 좋고 또 우리들은 아이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좋고 그런 좋은 프로그램이어서 이제 아주 그때부터 2012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청소년 봉사학교 하는 것들이 요건 이제 어르신 댁에 찾아가서 음식 만들어서 같이 먹고 그런 거예요. 이분 오른쪽에 위에 계신 분은 임동엽 어르신이라고 하는데 이분도 이제 84살 때 됐거든요. 이분은 나중에 저희 교회에 등록하셨고 그리고 이제 거동이 불편하셔갖고 제가 이제 매주 한 번씩 가서 거기서 예배 드렸는데요. 그리고 이제 세례 받고 또 믿음 생활 열심히 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청소년 봉사학교에서 만난 어르신들 이분들이 한 15분 정도 꾸준히 하고 또 새로운 분이 들어오시기도 하고 돌아가시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희는 한 15분 정도 섬기거든요. 지금은 그 중에서 3분이 우리 교회에 출석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2013년도에는 성품 캠프를 시작했어요. 성품 캠프는 아이들이 요즘에 부모들 사이에 문제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엄마들도 이 성품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들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농구학교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만난 사람들에게 이제 아이들 성품 캠프를 하니까 보내달라고 하니까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 좋은 것이다라고 생각하니까 아이들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조금 교회가 성장해서 우리 교회 애들이 한 5명 정도 됐는데 그 마을에서 오는 아이들이 한 10명 정도 됩니다. 총 15명 정도 보통 우리가 성품 캠프를 했는데 이렇게 2013년부터 코로나 때문에 못하게 됐던 2019년도까지 꾸준히 8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9가지 열매 있잖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하나씩 주제로 삼아서 아이들에게 말씀도 가르치고 또 다양한 프로그램도 하고 또 저희 밭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텐트 치고 직접 캠프파이도 하고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죠.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는 마을교회는 한국교회의 생장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뿌리 보면 맨 끝에 생장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생장점이 지금은 점점 말라가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 특별히 도시에 있는 작은 교회들이 활력을 많이 잃어가고 있거든요. 10년 전, 15년 전에는 그 교회들 중에서 그 주일학교도 있고 성가대도 있는 교회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주일학교 다 사라지고 성가대도 다 사라지고 그만큼 교회가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죠. 제가 개척할 때도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기는 이런 상태로 한국교회가 10년, 20년 지나면 정말 문 닫는 교회도 많이 생기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 이 흐름을 바꿔낼 수 있는 이렇게 말라가고 있는 상황을 바꿔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라고 생각해 보니까 찾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일단 개척교회는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였지만 사람도 없고 돈도 없고 그리고 또 지역사회에서 교회에 대한 인식은 너무나 좋지 않잖아요. 그런데다가 뭐 아무것도 갖춰져 있지 않은 도시의 그 상가나 뭐 우리 같은 개척교회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찾아온다.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방법이 없다. 이렇게 끝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마을에서 교회가 처음부터 대형 교회 세우는 거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교회가 세워지고 그 많은 세워진 교회들 중에서 어떤 교회들은 자라나고 성장해서 자립하고 이런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으면 그 한국 교회의 미래가 너무나 암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저희도 개척교회니까 고민을 많이 하고 기도도 했는데 마음속에 혼자 할 수 없으면 같이 하자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저는 그때 그게 너무나 강하게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지역교회 저희가 그 노예에 가입하기 전이었는데 저희들은 근데 노예에 가입하기 전에 지역교회 이제 그 목사님들을 찾아뵀어요. 근데 그 목사님의 상황이 딱 그런 상황이었어요. 목회에 대한 자신감도 있고 앞으로 목회를 그만두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우리 교회가 너무 힘들다 그런 얘기를 듣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 아팠고 그래서 이제 하는 중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같이 하자. 혼자 할 수 없으면 같이 하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제가 만났던 그 2분의 목사님을 찾아가서 우리 어려우니까 같이 합시다. 같이 하면 부부 2 있고 그다음 3교회니까 목사님 3분, 사모님 3분, 6명이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잘 훈련된 6명의 일꾼이 있는 거예요. 잘 훈련된 6명의 일꾼이 있으면 무슨 일인지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되겠다. 사람은 됐고 그러면 장소는 우리는 뭐 산속에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거기는
생수교회라는 곳도 그 교회 건물을 임대하고 있었고 또 다른 목사님도 건물이 뭐 임대한 상가가 있었죠. 그래서 그 정도 있으면 충분하겠다. 장소 있고 사람 있으면. 근데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1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그 말씀이 이제 진리다. 그 말씀이 맞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각자 10만 원씩 내라고 했어요. 10만 원, 10만 원. 그 세 교회에 30만 원 있잖아. 30만 원 내고 또 어느 개척교회에서 우리가 이런 거 한다고 하니까 20만 원 후원해 주셨어요. 그것도 개척교회. 그래서 총 50만 원을 가지고 노인대학을 시작했습니다. 그다음 동네 노인대학이 없었거든요. 청솔 노인대학 이렇게 하고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주일학교 때 율동했던 실력으로 어르신들하고 같이 이렇게 율동하고 저도 그 강대성 목사님처럼 그런 거 합니다. 나중에 보여드릴 기회가 있습니다. 세겹줄 교회연합을 만들었죠. 그래서 굉장히 재밌게 잘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생수교회에서 노인대학 다니고 한 25명에서 30명 이 정도 많이 모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시작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재정적인 어려움을 한 번도 겪지 않았어요. 정말로 노회에서 국내 선교부에서 한번 지원해 주시고 그 다음에 노인복지과에서 이제 또 한 300만 원 정도씩 꾸준히 지원해 주셔서 그 당시 노인복지과에서 300만 원씩 지원해 주셔서 그걸 가지고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세교회 집사님들 이런 분들이 나와서 식당 봉사도 하시고 그래갖고 굉장히 재밌게 한 6, 7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다가 마을 공동체 활동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교회, 우리 동네가 있던 곳이 이곳이거든요. 벽제 그 시립승환이 있잖아요. 거기 고기하고 벽제 공동면지 6mm 1형 그 가운데 있는 그런 마을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600년 된 마을이고 또 거기에 이제 아파트들이 들어서면서 원래 전통적인 오랫동안 있었던 분들과 또 새롭게 유입된 인구들이 이렇게 섞여 있는 그런 곳이고 인구는 한 3만 명 정도 되는 그런 마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마을 활동하기는 굉장히 좋은 마을이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한 곳이에요. 그래서 강한 마을이었기 때문에 마을 활동하기가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초등학교도 막 120년 이렇게 되고 향교는 400년 되고 그런데 이제 기피 시절이 밀집되어 있고 문화교육, 체육 시절이 부족해서 이제 여러모로 불편한 점이 많이 있었던 곳이죠. 문화적인 욕구도 굉장히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문화적인 욕구도 강한데 그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곳이 많이 없었던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세겹줄교회 연합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그 고암이라고 그 고양동에 이제 맘카페 있잖아요. 그분들도 맘카페로 보였는데 왜 모였냐면 너무 불편한 게 많은 거예요. 마을에서 아이들이 키우는 게 너무 불편한 게 많으니까 엄마들끼리 이제 카페를 만들어서 거기서 정보 교류하고 아이들 아픈데 어느 소아과가 잘하느냐 이런 거 알려고 맘카페를 만드는 거예요. 자기들의 필요 때문에. 네, 그래서 그 맘카페도 저도 가입을 해서 이제 마을의 정보들도 좀 듣고 그랬는데 이제 마을이 이렇게 불편한 점들이 많이 있으니까 한번 마을들을 위해서 마을 사람들이 함께 모여보자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세겹줄교회나 목사님들과 그 맘카페 이 운영자를 만났어요. 그래서 이러이런 취지로 우리가 마을 활동을 같이 해보려고 하는데 같이 해보지 않겠느냐라고 하니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맘카페하고 저희 세겹줄교회 연합의 목사님들하고 그 다음에 제가 연간을 꽃 가꾸기 할 때 그 한국 종자나눔회라고 하는 그런 모임이 있었거든요. 제가 뭐 거기 꼬박꼬박 나가니까 저거를 이제 회장하라고 그래갖고 한국 종자나눔회 고향 파주 지역 지역장을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하고 교류하는 것도 있었고 또 거기서 만났던 작가분이 우리 동네에서 조소 작가 하시던 분이 있거든요. 설치미술 하시는 분 그분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만들었던 청소년 문화사학회 5개 그 단체들이 모여서 마을 활동을 시작했던 거죠. 근데 저희는 처음부터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가 어떤 일들을 하는 그런 형태가 아니고 마을 사람들하고 같이 모여서 마을의 일들을 논의하는 형태로 갔어요. 근데 제가 뒤돌아보니까 그게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게
사람들에게 신뢰도 있고 일단 의심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ገብ줄 교회 연합에서 한 교회 목사가 아니라 세 교회 목사가 연합해서 마을을 위해서 일을 한다니까 이게 누구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겠구나 하는 그런 신뢰감이 좀 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기획하고 또 뭐 이런 거 문서 정리하고 이런 것들은 제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고아미는 사람들에게 홍보하는 역할을 했잖아요. 그때 당시에 2,400명 정도 그 정도 회원이 있는 그런 맘카페였어요. 그래서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각자 그 팀들에서 각자 자기가 프로그램을 맡아서 했는데, 고양시에서 그때 뭐 전국적으로 마을 만들기 활동들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고양시에서도 막 시작했을 때였고, 우리가 이제 이 2년차 때 2014년에 처음 마을 공동체 활동을 시작했는데 그때 2년차 때였는데 그렇게 준비를 열심히 했습니다. 공부도 하고 토론도 많이 하고 또 외부에서 초청해서 또 먼저 잘 하시는 분들 강의도 듣고 해서 이제 준비했던 거죠. 그 고양시 주민자치과에 갔더니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런데 이제 좋은 평가를 받으려면 어떤 기준으로 평가를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일단 사전 준비 과정이 있어야 된다. 그냥 내가 이걸 해보겠다 이거 별로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에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위해서 어떻게 마을에서 준비해 왔는가 그것에 대해서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냥 한 단체만 독자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을 사람들이 연합해서 해야 된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그대로 이제 준비를 했던 거죠. 그랬더니 이제 그때는 이제 순위별로 잘랐어요. 1등, 2등, 3등, 4등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열심히 준비해서 3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 공동체 그 사업을 갖게 되었고요. 1,500만 원이었어요. 아주 많은 그런 사업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뭐 1,500만 원이라는 돈은 굉장히 큰 돈이죠.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 그래서 이제 그 일들을 각자 나눠서 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저희가 발표했을 때요, 그 PPT죠. 우리 고양동이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마을 사람들하고 토론한 결과를 이렇게 담았습니다.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곳이 많이 없으니까 문화 활동을 다양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우리가 함께 뭐 같이 공동체적인 삶을 지향하자. 그리고 아이들이 있는데 아이들이 갈 만한 곳도 없다. 아이들 꿈이 있는 청소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서로 나눔과 봉사하는 활동 이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토론을 통해서 네 가지를 이렇게 정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행복한 고양동 만들기 협의회라는 협의체를 만들었는데 스튜디오 511-1은 그 작가하고 그다음에 작가와 그 친구들이 모여있는 그런 곳이었고요. 고아미 당시 2,388명이었는데 고아미는 2019년도에 우리와 같이 마을 공동체 활동을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서 고아미도 굉장히 성장이 됐어요. 그렇게 현재는 회원이 몇 명이냐면 16,000명. 그래서 3만 명, 우리 인구가 3만 명인데 그 맘카페에 가입한 사람이 16,000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마을에 일들이 있으면 고아미에 가보면 압니다. 강아지 잊어버리잖아요. 고아미다. 우리 강아지 잊어버렸네. 그러면 거기에서 내가 어디서 봤다 이렇게 글이 올라와요. 그래서 고아미가 마을에 어떤 큰 정보를 교류하는 장소 플랫폼이 된 거예요. 그리고 저희도 이 고아미를 활용해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마을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맘카페가 없는 곳이 있는데 목사님들께서 사모님들께서 아예 그걸 만들어도 괜찮아요. 그리고 가입해서 활동하면 마을의 일들을 잘 알 수가 있고 또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높이 청소년 봉사학교가 우리 시작했었고요. 세겹줄놀이라고 해서 세겹줄 교회 연합, 교회는 교회 연합이었는데 세겹줄 교회 연합이라는 이름으로 하지는 않았고요. 세겹줄 누리라는 이름으로 했어요. 왜냐하면 어떤 공모사업이라든지 어떤 그런 활동들은 종교적인 부분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세겹줄 교회가 마을 위에서 봉사하는 단체로서 세겹줄 누리라는 단체를 만들었던 거죠.
그리고 한국종단아lum회 이렇게 5군데가 모여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겠습니다. 벼룩시장이 원래 하고 있었는데 여기다 문화를 입히겠다. 그다음에 한여름밤의 음악회 우리 도마하우스에서 음악회 하겠다. 그다음에 그 작가들 모이면서 아이들 모아서 아트 캠프를 했어요. 그분들은 뭐 서울대 그 박사님이셨어요. 그래서 그런 좋은 자원이 있으니까 이제 아이들을 그곳으로 초청해갖고 미술 캠프를 했던 거죠. 여기도 애들이 되게 좋아하고 많이 왔습니다. 그리고 주민강단 고양동 주민들이 강사가 되고 수강생이 되는 주민강단. 이거는 문화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뭐 공간도 없고 또 프로그램도 없는데 이 문화적인 갈증을 어떻게 해소할까 하다가 마을 사람들 중에서 재능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자기네 그 거실에서 이런 수업을 할 테니까 모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이름을 홈클래스라고 했습니다. 홈에서 집에서 클래스를 연다. 그래서 홈클래스였는데 공방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공방에서 하고 또 없으신 분들은 집 반찬 만들기 이런 것들도 했거든요. 근데 손님 초대 음식 만들기 이런 강좌도 있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신청을 하는 거예요. 거기 듣고 싶다. 그러면 그 집으로 가는 거예요. 여자들끼리니까 주부들이 거의 많이 신청했으니까 큰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집에 가서 음식 만들고 그런 걸 했어요. 굉장히 창의적인 그런 방식이었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들 꿈농사, 청소년들한테 농사 지어라 그랬더니 애들 많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공동체적 어린이 농구학교 그런 걸 했었죠. 독거노인 놀부학교, 청소대학 이런 것들이 이제 재정을 썼습니다. 그래서 처음 할 때 2014년도부터 처음 마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마을과 함께 이런 일들을 하자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앞으로 2015년부터 마을 카페도 한번 만들어보고 싶고 마을 공작소도 만들고 싶고 마을 학교 이런 것들을 만들어보고 싶다라고 했는데 이후에 다 했습니다. 이거 2014년도에 처음에 이런 계획을 세웠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이런 일들을 다 이루었어요. 고양동 마을카페 그래서 이제 문화가 있는 벼룩시장 이거 직접 시행했던 그런 사진이고요. 홈클래스 다양한 그런 홈클래스를 하고 우리 교회 집사님도 목공하시는 분이 있어서 이제 목공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 숲속 작은 음악회 그래서 이제 다양한 그 마을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오시고 또 그래서 이제 신청을 받아갖고 했습니다. 재밌게 아주 멋지게 했죠. 그리고 2015년도부터는 하다 보니까 그런 의미가 있었어요. 한번 하고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마을 일들이 꾸준히 이루어지지 않겠다. 그래서 2014년도에 발굴됐던 사람들을 데리고 우리 마을에서 동아리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동아리 그 리더들 모여서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마을 공동체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또 마을 사람들이 마을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세워서 우리 이런 일들을 해보자. 근데 그때 되게 재밌었거든요. 오랜만에 이런 일들 하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해보겠다 그랬고 연극 하시는 분들은 연극 동아리 만들었고 마을 주부들 대상으로 연극 동아리 만들어서 공연을 그 지역 교회에서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고함에다 홍보하니까 200명씩 두 번, 400명이 이 공연을 보러 왔어요. 그리고 또 통기타 동아리. 통기타 동아리 같은 경우는 그 세ገብ주교연합의 한 목사님이 기타를 잘 치시거든요. 그분한테 통기타 동아리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그럴까? 그러고 시작했는데 통기타 동아리가 모여졌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또 발표도 하고 저도 기타를 치는데 저도 이제 기타 중부대학교에 실용음악과 교수님이 계세요. 그분은 기타 잘 기타 전공하신 거죠. 저도 기타를 치다가 그분한테 또 배웠어요. 그래갖고 점점 지금도 실력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나중에 들려드릴게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제가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저도 한
30-40명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이 또 풀이 돼갖고 밴드를 해보고 밴드를 해보고 싶답니다. 어쿠스틱 밴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고양시에 어떤 행사 있을 때도 가서 찾아가서 공연도 하고 두 팀이나 마을에서 어쿠스틱 밴드가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밴드들이 만들어지니까 이제 전통여인이라고 전국 통기타 연합회라는 그런 모임이 있거든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하고 알게 됐고 그 사람들하고 우리 한번 우리 통기타 축제 같은 거 한번 해볼까 그래갖고 또 경기 북부 지역 통기타 축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 북부 지역의 모든 통기타들 하시는 분 다 모아갖고 한번 축제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동아리를 만들어서 2015년도에는 활동했는데 문제가 뭐였냐면 공간이 없었어요.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했습니다. 교회에서 하긴 했지만 뭐 그렇게 자유롭지 교회라는 게 그렇게 의자가 쭉 놓여져 있기 때문에 이건 마을 활동을 하기에는 약간 불편했어요. 그래서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이 마을 리더들하고 같이 우리가 공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쭉 얘기해봤더니 한 돈 얼마쯤 낼 수 있을까 해봤더니 한 500만 원 모이겠더라고요. 근데 과천에 통카페라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마을 카페인데 거기 가서 답사해 보니까 얼마 모아서 하셨냐고 그러니까 처음에 7천만 원 한번 오고 다음에 부족해서 7천만 원 더 모아서 1억 4천 모아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뭐 나성 공동체 거기에 또 가서 보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겨우 시작한 지 이제 1년, 마을 활동한 지 2년째 되는데 그 정도의 그 힘을 가지고는 우리 공간 만들기가 어렵겠다. 500만 원 갖고 못 만든다. 거기 갔다 온 다음에 우리 깨끗이 포기합시다. 그리고 포기를 했는데 경기 그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에서 마침 그런 마을 공간 만들기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예산 2,400만 원짜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거 한번 해보자 그래갖고 우리가 그동안 마을 활동 어떻게 했는지 마을 공동체 마을 동아리를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도 얘기하고 또 우리 공간이 정말 필요하다 이런 걸 간절히 얘기하니까 그분들이 이제 이런 그 기존의 활동들이 있었고 바탕이 있었기 때문에 저기에는 정말 필요한 것 같다 하고 지원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1,400만 원 공사하는데 그리고 1,000만 원은 1,000만 원 임대료가 있는 사업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임대료를 1,000만 원을 줬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으로 미리 10달치 임대료를 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10달은 이제 10달 동안 열심히 해서 어떤 그 수준으로 올라가면 됐던 거죠. 1,300만 원 받고 60평짜리 리모델링을 했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마을 사람들이 다 나오고 목사님들도 나오고 그래갖고 철거도 직접 했어요. 부수고 그다음에 시멘트 발라갖고 이렇게 다시 하고 그래서 그 학원 하던 건물이었는데 2개를 헐어서 홀을 만들고 그다음에 4개 있는 그 공간을 마을 공간으로 이렇게 사용했던 거죠. 그래서 마을 카페 다락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이제 마을 카페 다락 사진입니다. 같이 공사하는 그런 사진이고. 그래서 이 디딤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마을 공동체 활동하는 데 있어서 공모 사업이 어떤 의미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런 디딤돌의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500만 원 갖고 도저히 못했잖아요. 그런데 2,4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지원이 되니까 마을 카페 다락이라는 공간을 만들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기 이제 그 보증금은 저희 교회에서 내고 그 다음에 다른 부분들은 이제 마을 사람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만들어서 다락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공간이 생기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공간이 생기니까 아이들도 와서 놀기도 하고 또 마을 그 동아리들도 와서 자유롭게 거기서 활동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 마을 주부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내 공간이 생겼다. 내가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공간이 생겼다는 걸 너무 좋아했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팜플렛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카페를 연다. 그래서 마을 카페는 커피를 팔지는 않아요. 카페긴 한데 차를 팔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차를 이렇게 눌러갖고 이렇게 뽑아먹는
네, 그런 것만 있지. 근데 이제 그 카페 교회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카페 교회를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카페 교회를 하면 거기에 매이게 되고 다른 일들을 하기가 어려운데 저는 이제 공동체 공간을 마련하려고 했던 거지 카페를 하고 싶었던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 공동체 공간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게 굉장히 큰 그런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2년 지난 다음에 나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굉장히 싸게 줬어요. 그 동네 그 유지인데 그 건물 가지셨던 분이 60평 정도 되는데 월세 100만 원 그리고 또 관리비 40만 원 그다음에 기타 들어간 거 10만 원 있고 한 150만 원 정도 한 달에 들어갔는데 그래도 싸게 있었던 편이었는데 이제 누가 당구장을 그 옆에 비어 있는 학원이 반쪽이었어요. 큰 학원이었는데 저희가 반쪽만 쓰고 있었는데 반쪽을 같이 큰 당구장 하겠다는 사람이 온 거예요. 그래서 둘 다 터서 당구장 할 테니까 우리 보러 나가달라고 한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을 했습니다. 나가야 되냐. 겨우 2년 이제 한 건데 나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딴 데로 이사 가냐 그렇게 하다가 회의를 했는데 이게 회의하는 장면입니다. 이게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이제 마을 사람들이 회의하는 장면인데 그 회의의 결론이 우리가 출자를 해서 이걸 한번 해보자 이렇게 결론이 났어요. 근데 5천만 원 그 보증금이 5천만 원에다가 또 월세가 250만 원, 그 다음에 관리비까지 해서 35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굉장히 큰 비용이 들어가는 거였죠. 그래서 저희도 고민이 많이 됐고 또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저도 걱정이 되고 그랬는데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하자는데 하자 그래서 모았는데 열심히 모으니까 4,500만 원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500만 원 모았던데 이제 4,500만 원이라는 돈이 모일 수 있게 됐던 거죠. 출자를. 그리고 나머지 그래서 이제 더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홀이 다락 303호, 304호인데 홀이 2개, 소모임 방이 10개짜리 그런 공간, 정말 주민 커뮤니티 공간이 이렇게 생기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새로 생긴 데다가는 목공실도 만들고 가죽 공방도 만들고 미싱 공방도 만들고 미싱만 10대 놓고 거기에서 미싱 프로그램도 돌리고 그랬어요.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모이니까 마을 축제할 때 공동체 거리라는 게 만들었어요. 마을 공동체 하는 사람들이 그 공동체 거리를 맡아서 거기에서 이제 부스들 같은 거 만들고 다양한 것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해라.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마을 축제에서 공동체 거리는 이제 제가 맡아서 공동체 거리를 계속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아리 리더 MT도 하고 다양한 동아리들 활동도 마을 카페 다락에 하고 11월 달에는 매년 동아리 발표회 이런 것들도 하면서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는 함께 배움터라고 해서 이제 여기 와서 지역 주민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런 활동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봉사학교의 공간으로 청소년 봉사학교도 딴 데 이렇게 빌려서 했는데 청소년 봉사학교 공간도 하고 또 청소년 위원회도 만들고 또 프로젝트도 하고 다양한 활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그 다락을 자주 들리는 아이들이 많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또 다락도 동네 사람들도 마을카페 다락이라는 걸 다 알게 됐죠. 아이들이 그쪽에 와서 놉니다. 놀면 엄마한테 전화가 와요. 너 어딨냐? 다락에 있어. 엄마가 그 뒤로 알았다고 끊어요. 왜냐하면 다락은 안전한 곳이고 다락은 좋은 곳이고 다락은 행복한 곳이다 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다락에 보내면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란다 이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다락에 있어요 라고 하면 더 이상 엄마가 그 뒤에 뭐라고 말을 안 붙이더라고요. 그런 공간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살아가는 그런 공간이 되죠. 그리고 이제 청소년 기업 축제도 있는데 이거는 지난 우리 돔하우스 만들 때 제가 이렇게 참고로 봤던 분이 아이들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아이들 중학교 1학년 때 보면 입체도형을 이용한 그런 다양한 활동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활동들의 교육을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해갖고 저는 그래서 이런 기획 같은 것들을 잘 하고 그분은 그 노하우가 있고 그런 열정이 있으니까 그분하고 나하고 같이 연결을 해서
그러면 한번 아이들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봅시다. 그래갖고 그리고 이제 저희를 도와주시던 뭐 분들이 있었어요. 네, 시장님도 우리 다락을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 청소년 기획 축제를 고양시에서 지원하도록 5천만 원을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을에서 이제 마을 주부들을 강사로 교육을 한 다음에 그분들이 각 학교로 가서 아이들을 지도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어떤 구조물을 만드는 그런 활동들을 했죠. 돔도 만들고 다양한 구조물을 만들어서 1회, 2회 그리고 한국과학 창의재단 거기서도 이제 1회는 거기서 받았고 2회 때는 창의재단에서 이제 또 지원해서 받았고 그래서 1회, 2회에 꽃박람회장 있잖아요. 거기서 청소년 기획 축제를 했습니다. 사람 수학 하시던 분, 수학 교사들, 뭐 수학에 관련된 분들이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일들을 뭐 할 수가 있었는가. 저도 사실 전문가도 아닌데 그 열정 있는 그 부분하고 저하고 그 마을 사람들하고 같이 만드니까 이 일들이 되더라고요. 근데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고 뭐 이렇게 기획하고 뭐 프로젝트하고 대회까지 한다는 게 너무 힘든 일이잖아요. 저는 2년차 하고 탈진했습니다. 이거는 더 나가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 2년차 하고 끝났는데 굉장히 아깝긴 해요. 이게 정말 필요한 거고 아이들에게도 좋은 건데 이제 더 할 수 없다는 게 아깝긴 한데 할 수 없죠. 그래서 그 꽃박람회장에 이런 그 구조물들 한 20개 구조물을 쫙 만드는 거. 유튜브에 청소년 기획 축제라고 나오거든요. 한번 쳐보세요. 아주 멋진 그런 건물들이 그 구조물들이 나옵니다. 저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마을을 연결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뭐 상상하는데 뛰어나다라고 하는데 앞으로 이런 일들 해보고 싶다, 이런 것들을 한번 그려보고 싶다라는 것들이 굉장히 잘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그러니까 기획을 잘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연결하는 걸 잘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연결해요. 내가 알고 있는 사람, 또 내가 알고 있는 그룹들, 그런 사람들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서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묶으면 어떤 일을 할 수 있겠다.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묶으면 어떤 일을 할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이 잘했던 것 같아요. 꿈의학교 같은 걸 했는데 꿈의학교는 이제 경기도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경기도 교육청에서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곳이었는데 저는 우리 동네 최영 장군이 있는데 최영 장군의 이야기를 가지고 뮤지컬을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최영 장군이 비록 이성계에 의해서 지긴 했지만 최영 장군이 가지고 있었던 그 자주적인 정신이라든가 청렴한 마음들이라든가 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것들은 충분히 그냥 묻혀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뮤지컬로 한번 만들어 보자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만들 수는 없잖아요. 제가 뮤지컬을 어떻게 만듭니까? 그래서 중부대학교를 찾아가서 중부대학교 실용음악과가 있거든요. 실용음악과 교수님 학과장님 만나서 제가 이런 일을 해보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거기서 작곡가 한 분을 소개시켜 주셨어요. 공두영 선생님이라고 그 어깨깡패 내가 하여튼 그 굉장히 유명한 노래에 작곡하신 분인데 그분을 연결해 주셔갖고 아이들한테 작곡을 가르치고 아이들이 스스로 작곡을 합니다. 그래서 뮤지컬 곡들을 작곡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전문가들이 이제 편곡을 해서 뮤지컬 만들고 또 서울여대 이제 교수님이 오셔서 뮤지컬을 가르쳐주고 그래서 우리 동네 아이들을 모아서 그렇게 이제 사람들을 연결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뮤지컬도 올해도 공연했어요. 올해 1월달에 뮤지컬 달림길이라고 나옵니다. 유튜브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마을 카페 다락에 있는데 624명 회원이 있네요.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제일 먼저 마을 카페 다락에 올립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신청을 해요. 거기에서 만약에 신청이 안 차잖아요. 그럼 고아미로 올립니다. 그럼 고아미에서는 다 차요. 그래서 고아미부터 올리지 않고 여기부터 올리죠. 저는 어떤 이제 연결하는 제 역할이 뭘까? 마을에 무슨 일이 필요한지를 살펴보고 그 마을의 일들을 다른 사람들과 연결하는 그런 지휘자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일들을 했고요. 눈빛 행복발전소라고 해서 아까 그 행복한 고향도 만들기 협의회처럼 마을에 있는 다양한 그룹들을 연결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에코뮤지엄이라고 마을의 그 자원들을 조사를 해서 책도 만들어내고요. 이게 또 바탕이 되니까 이걸 가지고 또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설치 미술 작품도 이것도 200명이 참여를 했는데 200명이 만들어서 여기 하나씩 물고기를 그린 거예요. 그래서 흐르는 강이라는 그런 제목의 설치 미술도 했고 또 축제도 참여를 하고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코로나 때 마을 카페 다락을 이전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350만 원, 한 달에 400만 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활동하고 사람들이 참가비도 내고 이런 것들을 모아서 그 달에 다 냈는데 빛은 지지 않고 그거는 겨우겨우 해나갈 수 있었어요. 근데 코로나로 한 몇 개월 사람 모이지 못하니까 한 달에 400만 원씩 깨지는 거죠. 그러면 3달, 4달, 5달, 1,500만 원이 깨지는 거예요. 4달, 5달 있다가 이제 버티고 나왔는데 그렇게 1,200만 원 깨지고 그 다음에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사람들이 모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적자라고 했는데 그래서 저희도 그 돔하우스를 철거를 했습니다. 주인하고 땅 살려다가 가격이 안 맞아갖고 서로 싸우다가 돔하우스 빼고 우리 나가겠다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돔하우스 철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거를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다락이 생겨서 다락으로 오게 됐는데 다락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교세도 점점 성장했습니다. 교세도 우리 가족만 있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접촉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사실 수천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마을 사람들과의 접촉점들이 많아지니까. 그런 과정 중에서 그 중에서 사람들이 이제 교회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생기게 됐죠. 거의 다 초신자예요. 저희 초신자이기 때문에 세신자 교육, 그다음에 세례자 교육 해갖고 세례 주고 또 그분들이 또 집사님이 되고 그렇게 해서 한 2019년도 말에는 한 30명 정도 이렇게 모여서 좀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렇게 성장하면 자립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이제 그 코로나가 닥치면서 사람들이 흩어지고 그다음에 마을 카페 다락도 이제 문 닫게 됐잖아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때 이제 그 근처에 상가가 하나가 매매로 나왔는데 굉장히 싸게 나왔어요. 왜 이렇게 싸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희가 70평 그러니까 70평인데 실평수는 한 45% 되는 그런 공간인데 우리 고향동에 9천만 원 나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9천만 원 나올 수 있을까? 그래서 이건 웬일이야 그래서 이제 돈이 하나 9천만 원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성도들한테 얘기하고 그러니까 우리 그거 사야 된다. 그래서 샀습니다. 그래서 등기하려고 그 구청에다 물어보니까 혹시 잘못 금액을 입력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세 칸이었는데 다 3천만 원씩 입력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거 1억 3천인데 앞에 1억짜 빠지고 3천이 된 거 아니냐. 라고 했는데 아무튼 그분이 39천에 팔았어요. 그래서 9천에 사서 리모델링을 해서 지금은 45평 공간에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전 개조식에는 다 오셨네요. 심상정 국회의원님도 오시고 시장님도 오시고 다 오셨어요. 우리 마을카페 다락이 마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셔서 이제 축하를 해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지금도 마을 활동 열심히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요게 이제 꿈의 학교죠. 저희가 교회 마을 시작하면서 처음에 했을 때 처음에 이렇게 하게 됐던 마을 활동을 해야 되겠다는 가장 큰 계기는 무엇이었냐면 그 고암 위에 올라온 글 때문이었어요. 고암 위에 무슨 글이 올라왔냐면 그 교회에서 전도하느라고 떡을 돌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 떡을 먹어도 되느냐? 라고 이렇게 질문을 올렸어요. 고암 위에다가 어떤 분이 떡 사진을 찍어갖고 올렸어요. 백설기에다가 가운데 하트가 그려져 그런 떡이었는데 올렸습니다.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뭐라고 댓글을 달았냐면 버리라는 이거 어떻게 읽냐.
그래서 버려라 찝찝하다 뭐 이런 내용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든 생각은 이게 마을이 교회에 대한 마음이 이렇구나라는 걸 알게 됐던 거예요. 우리가 마을을 생각하면 저 사람들 중에 우리가 교회에 저 사람들 열심히 전도하면 교회 오겠지, 전도하면 교회 오겠지. 그건 우리들의 생각이고 그분들의 생각은 교회는 너무 멀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먼 간격을 어떻게 좁힐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또 속에서 막 열불 같은 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겨우 이거밖에 안 된다 이런 생각 때문에 강대성 목사님도 그런 마음이 올라오셨다고 했는데 저도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사역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서 교회는 너무나 멀리 있는 거예요. 돌다리가 있잖아요. 시냇물에 돌다리가 있는데 돌다리가 없는 그 강물 같은 시냇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너무 넓어서 아무리 여기 마을 사람들이 교회를 가려고 해도 너무 멀리 있어서 못 건너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이 갈 수 있도록 돌다리를 놓자라는 마음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현재 첫 번째 돌다리가 이건 거였어요. 녹동비 청소년 봉사학교에서 했던 홀몸 어린이 선교 환경봉사, 세겹절 누리에서 했던 청소노인 대학, 호매학교 시민연문학교실, 다락에서 있던 한계병통 마을보관, 그 다음에 도피발전소는 주민자치회하고 저희하고 다락하고 그리고 고아미하고 그 다음에 중부대학교하고 이렇게 같이 모여서 마을의 일들을 기획하는 일을 했는데요. 거기에서는 에코뮤지엄하고 마을 종합지원사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때 이제 다양하게 했던 공방하시는 분들, 또 작가분들 이런 분들이 마을에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 모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27분이 모이셨는데 팀아트 노빛이라는 그런 공방 작가들의 모임을 만들어서 우리 마을을 좀 특색 있게 발전시켜보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방 투어라든가 또 우리 마을의 상품을 만들기 이런 것들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표는 아니고 저하고 이제 다른 분, 저는 이제 링크 역할을 잘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만난 다 제가 아는 27명이 다 제가 아는 사람입니다. 다 묶어갖고 팀아트 높이 만들고 거기서 열심히 하는 사람을 대표로 세워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게 첫 번째 돌이었고, 그래서 이 첫 번째 돌에는 종교적인 색채가 전혀 없습니다. 이거는 교회라는 이름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마을을 위해서 마을에 필요한 일들을 찾아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열심히 우리 마을의 필요를 잘 돌아보다 보면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어린이 농구학교 같은 경우는 3년 동안 못했었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처음 다시 시작했어요. 근데 원래 10명 모으려고 했는데 10명 데리고 하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신청한 거예요. 37명이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다 잘라야 되는데 자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반 15명, 2반 15명 있고 총 30명 데리고 1년 동안 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농구학교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뿐만 아니라 그 아이들 부모들이 같이 오거든요. 애들 데리러 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만 해도 접촉점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 중에서 우리가 뭐를 한다라고 하면 참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해가면서 마을 카페도 그렇고 마을 동아리도 그렇고 안 되는 일을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건 되겠다. 되겠다는 일들을 찾았고 또 되겠다는 일을 했고 되겠다는 일들을 이렇게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돌, 첫 번째 돌에 있어도 이 교회가 아직도 멀어요.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이제 마을을 위해서 마을 사역들을 많이 해도 교회로 안 들어오잖아요. 왜냐하면 아직도 멀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돌을 저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 돌이 바로 토요열매학교였습니다. 토요열매학교 올해부터 처음 시작했는데 이제 저희가
교회학교가 있었다가 2019년도에 있었다가 없어졌잖아요. 그리고 또 교인들 중에서 흩어진 사람들이 있으니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동안은 2년 동안은 3년 동안은 교회학교 공무원이다가 이제 아까 꿈의 학교라든지 연구학교라든지 이렇게 만났던 수많은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 아이들 중에서 정말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토요일 월마학교를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제 하자고 했습니다. 왜 꿈의 학교를 제가 그 카메라를 옛날에 그 대학교 때 사진만 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카메라를 가르칩니다. 영상도 하고. 그런데 그 중에 아이들이 매주 토요일 날 저하고 같이 1년 동안 놀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토요일 꿈의 학교 이제 끝난다니까 안 된다는 거야. 같이 놀아야 된다는 거야. 걔네들이 초등학교 이제 6학년 올라왔는데 저하고 띠동갑입니다. 걔네들 나이가 5배로 곱해야 돼. 그렇게 띠동갑인데 걔네들이 나보고 놀아달라는 거야. 그래서 토요일마다 이렇게 놀러와서 좋았는데 그게 없어지니까 아쉽다는 거지. 그래서 나한테 놀아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나와라. 대신에 성경 말씀 배워야 된다. 그래서 성경을 그냥 아들한테 가르치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토론, 성경 논술을 성경을 이야기를 가지고 논술을 하자. 역사 논술 사람들 많이 하거든요. 근데 역사 논술은 역사 이야기 가지고 논술하는데 성경 이야기도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굉장히 심오한 말씀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가지고 논술을 하면은 아이들의 생각을 깨우는데도 좋겠다. 그래서 세상 이야기와 성경 이야기를 섞은 논술 교재를 제가 써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또 아이들하고 또 직접 해보고 또 그것들을 좀 이렇게 수정해서 또 엮어내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친구들하고 관계 맺기, 관계놀이 프로그램, 그다음에 성경 논술, 그다음에 프로젝트 활동, 그다음에 이제 액티비티, 우리가 많이 했던 그런 만들기라든가 체험하기 이런 프로그램들을 해서 좋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를 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게임보다 더 재밌어야 된다 이 생각을 했어요. 아이들이 게임하는 것보다 여기에서 노는 게 더 재밌어야지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더 유익하고. 근데 아무튼 아이들은 와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고 있습니다. 한 달 이제 4번째 하고 있죠. 그래서 부모들도 이게 정말 아이들한테 유익하겠다 생각을 해서 보내는데 교회 다니는 애 한 명, 교회 안 다니는 애들 8명, 총 9명이 토요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토요일 할머니는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모든 재정을 드리고 또 성품교육도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시학교실도 아이들 저학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인데 이것도 교회에서 하는 겁니다. 시학교실은 지난주부터 시작했거든요. 근데 거기 시학교실에 아이를 보내러 왔던 분이 자기도 부모님들이 부모 다니고 형제들도 다니는데 자기만 교회를 안 다닌대요. 그런데 3월부터 교회 나오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장학사업을 했습니다. 우리 딸이 초등학교 졸업하면서 장학금 받았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때 어려웠는데. 그래서 그때 20만 원 받았는데 이제 올해는 100만 원 저희가 후원 장학금 줬습니다. 교회에서.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그리고 그 아이한테 이제 주면서 이렇게 목사 교장 선생님 얘기를 한마디 해달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가서 걔한테 나도 이렇게 받았단다. 근데 받을 때보다 줄 때가 너무 더 행복하다. 너도 이제 지금 받았으니까 나중에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라. 라고 했더니 그 말이 기억이 나만 남아요. 동네 지나가다가 저를 그 친구가 부르니 막 달려와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도 시니어 교실도 이제 예전에는 거기 첫 번째 도울 자리에 있었는데 두 번째 도울로 옮기려고 해요. 그래서 어르신들도 이제 교회에서 섬기고 또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을하고 교회하고 너무 거리가 먼데 첫 번째 도를 통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거기서 한 1,000명, 2,000명 많은 사람들이 만나고 그 중에서 몇십 명이 두 번째 도로 옮겨오는 거죠. 그리고 거기 있는 분들이 교회로 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의 경험을 통해서. 그래서 그런 사역을 지금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저도 이제 맨 땅에 헤딩해서 융합군 와서 마을 사역도 하고 이런 사역들을 해나가고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믿고 용기를 가지고 실패하는 길이 아니라 성공하는 길에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